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포로 교환에만 합의한 채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일로 만료된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 문제도 별도로 협상했는데 이를 계속 준수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3자 종전협상 둘째 날 회담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채 협상은 종료됐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포로 교환이라며 상세하고 생산적인 평화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을 위해서는 아직 상당히 많은 작업이 남아있다고 언급해 영토 문제 등 핵심 군사 의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가까운 시일 내에 아부다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Важливо, що процес йде, хочеться більш швидких результатів. Якщо наступна зустріч є, значить є шанс щодо продовження діалогу.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측은 5일로 만료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문제도 협상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뉴스타트를 계속 준수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아직 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만료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며 핵 군축에 대해 책임 있는 접근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охранит свой ответственный, внимательный подход по теме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핵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의 양대 핵보유국의 군비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존의 3,300만 명이 넘는 유출 사고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진 3,370만 건이 넘는 유출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결제 및 로그인 정보를 비롯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메일과 주문 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쿠팡은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통보 중이며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출 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가 약 3천 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기존과 같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부른 쿠팡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사 결과와는 다른 추가 유출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세계인의 겨울축제 동계올림픽이 내일 새벽 개막식과 함께 열전에 돌입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인데 현재 열기는 기대만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라노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지 밀라노 두오모 광장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각종 전시물이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공식 스토어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성화봉송 행사를 눈에 담기 위한 수많은 관광객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시 곳곳이 가는 곳마다 유적지여서 너무 좋고요. 올림픽 개막식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Sì, già da tanto tempo fa. No, penso che è molto bello e sono orgogliosa di Milano che speriamo che tutto andrà bene. Io aspetto molto di vedere hockey perché sarà la mia prima partita che vedo, quindi sono emozionato, la vorrei vedere molto. 하지만 밀라노 중심가를 벗어나면 올림픽 개막을 앞둔 도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가로운 분위기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약 400km나 떨어진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선이 열린 컬링장이 정전돼 경기가 중단되고 개막 직전까지 일부 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운영의 미숙함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막상 메달 레이스가 시작되면 올림픽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도 우리 선수단은 톱10 재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친분을 맺었던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하거나 또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성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앱스타인 스캔들에 휘말린 빌 게이츠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앱스타인과 친한 부자들에게 세계 보건 분야에 기부하도록 설득하려고 인연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여성들과의 관계로 성병에 걸렸고 당시 배우자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려 했다는 앱스타인 문건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메일은 없었고 앱스타인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Apparently, Jeffrey wrote an email to himself. That email was never sent. The email is, false. So I don't know what his thinking was there. Every minute I spent with him, I regret and I, apologize that I did that.
지난 2011년 앱스타인을 처음 만났고 3년간 여러 차례 식사도 함께했다고 인정했지만 앱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It's factually true that I was only at dinners. I never went to the island. I never met any women. And so, the more that comes out, the more clear it'll be that although the time was a mistake,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kind of behavior. 지난 2021년 이혼한 전 부인 멀린다는 앱스타인 문건이 결혼 생활 중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며 아직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멀린다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직면하는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날씨가 하루 만에 또 달라졌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다고요? 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7.5도, 체감온도는 영하 12.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3도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가 이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다고요? 네, 일부 수도권과 충남 또 강원 북부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은 어제 대비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말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다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7.5도, 대전 영하 4.7도, 광주 영하 1.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한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젯밤 서울, 경기 등 내려져 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남아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